오늘은 서울 지난 시간에 배운 도시 내부 중에서 서울의 사례를 도시 내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도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도심, 부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 등이 배웠죠. 도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구랑 종로구가 도심이다라는 거 표시까지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라인 쪽이 도심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A를 보면 고층 빌딩이 상당히 업무용 빌딩들이 많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강남구, 여기 강남 자체는 부도심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업무용 빌딩이 역시 부도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볼까? 중간 지역 볼게요. 중간 지역은 뭐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간 지역인 D쪽은 위치상으로는 성동구 일대라고 해요. 근데 이쪽은 제조업체가 많이 있다. 뭐 인쇄업체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B 이쪽이 바로 노원구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지금 아파트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주변 외곽 지역이다.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면 대부분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상주 인구, 주간 인구 지수 별점, 아파트가 있으니까 항상 밤에 여기서 잠을 자겠죠. 그래서 상주 인구는 야간 인구라고 했어요. 집이 거기에 있으면 항상 살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주 인구는 많지만 주간 지수는 낮은 편이다. 왜? 출퇴근은 요런 도심, 부도심 쪽으로 주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간 인구, 낮에는 인구가 적다가 밤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퇴근하고 나서. 그러면서 도심 쪽, 지난 시간에 도심에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낮에는 인구가 있었다가 또 빠져버리고, 반대로 여기 지금 주변 지역은 반대죠. 낮에는 사람이 없다가 밤이 되면 돌아오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대도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도시권은 뭐냐? 기능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도시, 그리고 그 주변 지역, 그 인근 지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 즉 대도시로 통근 통학이 가능한 범위를 대도시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서울이 있으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범위, 그 범위까지가 다 대도시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대도시권이 형성됐냐? 이 서울이 너무 집값이 비싸지.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대도시에 집가가 상승하고 교통체증 생기고 환경 문제 생기니까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구랑 각종 기능들이 교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울에 있던 기능들이 교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또한 뭐 정부에서도 분산시키려는 정책도 있었고,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지하철만 하더라도 뭐 성남에서 서울까지 가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역 교통체계가 발달했다. 즉 대도시의 광범위한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통체계로서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철도 이런 넓은 그래서 넓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대도시로 인구와 기능이 집중, 즉 서울로 인구랑 기능이 집중되면서 집적 불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모여서 생기는 불이익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약간 땅값 상승, 교통체증, 환경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려고 교회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대도시, 근데 서울이 있으면 일자리는 여전히 서울인데 주변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근 도심이 근교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생활권처럼 돼버리는 거죠.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배울게요. 그때 도시 내부 구조도 우리가 뭐 도심, 중간 지역, 뭐 주변 지역 이런 걸로 배운 것처럼 대도시권도 공간 구조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중심 도시, 그중에 서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중심 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대도시권의 중심 지역으로 도심, 부도심 등이 발달한 다액 구조가 나타나는 편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통근이 가능하냐? 이 통근 가능권까지가 대도시 1위 생활권이라고 불려요. 바로 그 교외로 빠져나간다 했죠. 이 교외 지역, 중심 도시랑 주변 연속된 지역으로 중심도시의 주거, 공업 기능도 이전하며 확대된 요 교외 지역이 있고요. 그 옆에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도시 경과는 미약해요. 약간 농촌 느낌도 있는데 통근 형태 및 토지 이용이 중심도시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로 출퇴근도 하고 여기에서 뭐 수확한 거를 중심 도시에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농촌스러운, 확실히 농촌스러우면서 배후에 있는, 중심도시 배후에 있는 농촌 지역이다. 여기 있는 사람까지는 중심도시로 통분이 가능한 권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업적 원예농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중심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것들을 주로, 그리고 뭐 꽃 같은 것도 수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 배후 농촌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통근 가능권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주말에 나가서 이제 노는 주말 생활권이 되겠죠. 여기 대도시 1위 생활권 안에 이런 위성도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신도시 등등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도시권의 확대를 보면은, 우리나라 확대를 보면 교통 발달로 됐다고 했죠. 근데 그 시기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서울이 너무 과밀했어. 너무 과하게 밀집되다 보니까 주거 공급 기능을 인천이나 경기도 이런 수도권 쪽,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주택을.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시기별 인구 증가율과 주간 인구 지수를 볼게요. 그럼 주간 인구 지수는 뭐였죠? 전체 인구 중에서 주간에 낮에 인구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였죠. 보면은 인구 증가율부터 볼게요. 시기별로 보면 여기가 서울이거든. 초반에는 수도권에서 인구를 분산할 때 당연히 가까운 곳부터 인구가 이전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초반에는 가까운 곳부터 이전을 해요.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더 먼 곳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 멀어지는 곳까지도 이전을 하게 된다. 그게 좀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 주간 인구 지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그때 일자리가 많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도심이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았던 기억이 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도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면 경기의 경우에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낮고 먼 지역에서 높은 경향. 왜 그러지? 가까우면 여기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래서 낮에는 서울에 있다가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오히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거죠. 그래서 경기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서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낮고 먼 지역에서는 오히려 높다. 서울까지 가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회사를 다니는 거죠. 근데 서울과 인접한 지역 중에 성남은 좀 특이 케이스. 성남이 어디냐면 화면 좀 지우고 할게요. 성남이 여기에요. 성남이 여기. 성남은 주간 인구 지수가 그래도 100이 넘는 편이죠. 왜 그러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발달, 산업 발달 등 영향으로 일자리 수가 증가하니까 굳이 서울까지 안 가도 여기에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판교도 성남에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정보통신 산업 발달하면서 이렇게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서는 포천, 이천, 여기 포천, 이천 같은 경우에는 또 높죠. 왜? 이쪽에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일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그런 인구가 많다. 대도시권은 계속 대도시를 총괄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토지 이용도 대도시 교외 지역 중에 교통이 또 이제 방역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가 넓고 뭐 이러다 보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뭐가 있냐? 대형 쇼핑센터 그리고 물류센터, 뭐 쿠팡 물류센터 그런 것들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교통이 편리하면 이동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통근 가능권 중에서 가장 외곽에 있던 배후 농촌 지역을 한번 보면은 도시적 경관, 아파트 단지도 증가하고요. 원예 작물, 그 다음에 특용 작물 같은 고소득 상품 작물의 시설 재배. 그냥 땅에다가 짓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온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의 시설을 만들어서 재배를 하는 거지. 왜? 그만큼 돈이 되다 보니까 돈이 되는 상품 작물을 시설 재배로 확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과거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진짜 시골 가면 안 쓰는 땅들이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별로 없고 뭐 쌀도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은데, 이런 데는 시설을 세워가지고 어느 때나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돈이 되는 작물을 확 심다 보니까 이런 노는 땅들이 없이 되도록 다 심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약도가 상승하고 겸업 농가가 증가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다른 일을 하는 뭐 그런 겸업 농가가 증가한다. 그래서 농업의 소득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인구도 좀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정말 시골 느낌의 전통적 생활 공동체 의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시골이랑 아파트, 지금 도시 아파트 생각하면 덜 친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이 여가를 특히 주말에는 많이 즐기잖아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관광, 농원, 펜션 등의 여가 공간으로 개발되기도 합니다.